안녕하세요. 새롭게 오셔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해외에서 유색 인종들이 가끔 경험하게 되는 인종차별에 대한 보도를 저희가 종종 접하곤 하죠. 오늘 모실 분은 오히려 반대로 백인이어서 인종차별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김장환 목사님 아들이신데요. 너무 솔직하시고 또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으니까요. 오늘 간증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천 침례교회 목사님이시자 중앙기독학교 이사장인 김요셉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우, 소개가 대단하네요. 저 다른 사람 오는 줄 알았어. 아, 목사님이 유머 감각이 좋으셔서. 아니야. 좋아. 진짜로. 시작이 아주 좋아. 죄송합니다. 앞서 소개 올렸지만 우리 김장환 목사님의 아드님이시고, 그죠? 근데 저희가 이제 네. 오늘도 대기실에 갔더니 네. 우리 메이크업 해주는 분이 네.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순수 한국에서 태어나셨는데. 네? 60년 동안 들었네. 순수 한국인이신데 아직도 어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들으셨다고 그래서. 맞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고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미국을 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미국 가서 영어 때문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렁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인 울렁증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서 그렇죠. 계속 잘하셨으니까. 그렇죠. 영어를 아니, 뭐 특별히 배우신 적이 혹시 없어요. 미국 처음 가신 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저 20살 때 갔으니까. 20살 때 네네. 저랑 비슷한 나이. 제가 네네. 19살 때 갔거든. 네네. 그러니까 그 느낌 아시잖아요. 그럼요. 예, 아유 진짜 그래서 저는 네. 여기가 내 고향인데 네. 계속 언제 왔냐는 질문에 저 진짜 대답이 어려워요. 아니 근데 저기는 왜냐면 그러니까 아버님이 우리 잘 아는 김장환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만나셔서 수원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죠. 예, 저희 부모님은 예. 아버지 스토리는 되게 길어요. 네네. 근데 이제 아버님은 15살에 미국 가셨어요. 네. 6.25 동란 때 가셨고 네. 이제 미국 학교에서 기숙사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시러 이제, 가신 공부를 했는데 어머니를 만나신 거죠. 그 아버님이 9학년으로 들어가셨어요. 네. 근데 어머님이 그때 같은 9학년이나 8학년이었을 거예요. 하여간 네. 9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고등학생.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공부를 같이 하면서 어머니도 한국 사람보다 한국에서도 키가 작은 편이세요. 미국 사람인데. 아,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백인이어도 한국 사람 같이 생겼다. 아. 그래서 한국에 가도 그렇게 눈에 안 띄겠다. 네. 그래서 키 작은 미국 엄마를 네. 만나서서 59년도에 여기 오신 거죠. 근데 저는 이제 2년 뒤에 태어났고,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보다 2년 더 오래 한국에 사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라는 게 처음부터 제 안에 강력하게 아버님 또 심어주셨어요. 네. 또 아버님 얘기를 하자면 네. 53년도에 미국 가셨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여권도 없어서 종이로 된 그 한문만 쓰여 있는 이야. 그걸 가지고 가셨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에 53년도에 가셨는데 6.25 동란 와중에 가셨잖아요. 네. 가보시면 이민 가신 분들은 훨씬 더 뒤늦게 가셔도 한국보다 미국이 살기 좋으니까 가시면 네.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하잖아요. 네. 저희 아버님 10년을 살으셨는데 거의 예. 그 한 번도 미국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시민권 됐는데 네, 네. 죽어도 당신은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고지식한 한국 사람이에요. 네. 아버님이. 예. 그래서 제가 자라날 때도 요셉이는 한국 사람이야. 요셉이는 한국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다녀야 돼. 대학교는 네가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걸 아빠도 생각하지만 한국에서 살아야 돼. 네. 그래서 아버지는 아주 정말 저를 한국인의 혼을 심어주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이 자꾸 언제 한국에 왔냐, 왜 이렇게 외국 사람 같아 이러면 제 안에 정말 헷갈리는 게 많아요. 사실은 헷갈린다는 단어는 뜻을 아시죠? 그럼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해가 땅에 쫙 깔린다가 헷갈린다는 단어인데 이게 헷갈린다. 굉장히 아재죠. 제가 해가 깔리는 시간 아재 개그인데 난 진짜인 줄 알았어. 나 진짜인 줄 난 알았어. 헷갈린다는 게 그런 의미인 줄 깔리는 알았어. 게 헷갈리는 거지. 또 권위 있으신 분이 이런 얘기하니까 진짜 낚였네. 그러면 아니요. 네. 수원에서 나고 자라신 네. 거죠? 61년도에 태어나서 네.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학교, 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네. 졸업하고 네.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성적이 좋았다가 3학년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네. 도피 유학을 대학교 이러면 때 여기선 갔습니다. 대학 못 가겠다. 여기 있으면 내가 그거는 사실은 처음부터
기독교 대학을 아버님 어머님은 보내고 싶었어요. 본인이 나오신 학교를 보내고 싶으셨는데 그 학교는 안 갔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저도 이제 사실 한국의 대학을 갈 건가 미국의 대학을 갈 건가 근데 저는 학교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생겼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제대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79년도거든요. 제가 79학번이라. 저 79년생인데. 아, 그러세요? 아, 이렇게 세대 차이 느끼는. 아이고, 진짜. 아니야.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지, 그때는. 아, 진짜. 아니, 뭐 일찍 갔으니까. 진짜. 저는,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 저는 지금 후회하는 게 있어요. 네. 제가 79년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러냐면, 예. 저 한국말 잘하는 외국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내가 어른이 되고도 별로 이 매스컴을 타거나 알아준 사람이 없었어. 인정 못 받지. 내가 만약에 79년생이었다. 아, 그럼 내가 지금 샘 해링턴보다 더 인기 있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렇죠. 샘 해링턴보다 막 한국말 대한 외국인 잘하거든. 이런 데도 나오고 네, 막 그렇죠. 그랬었죠. 네. 근데 너무 일찍 태어났어 내가. 목사님이 아니라 연예인 되고 싶으셨네요. 그렇죠. 목사님이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고 아니야. 굉장히 재밌으세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아. 모르겠어요. 직업으로는 못할 것 같아. 근데 목사님 이렇게 사실 지금하고 다른 시대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좀 외국인들이 드물 때니까 네. 거기다 또 이제 수원에서 자라셨으면 네. 사실 좀 백인 보기 쉽지 않은 네, 환경이었잖아요. 그 맞습니다. 시대적으로. 네, 맞습니다. 게다가 그러면 수원.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실 때 굉장히 좀 어때요? 좀 주목받았을 텐데 이게 뭐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어떠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저하고 제 가장 이른 추억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추억은 예. 어머니 등에 업혀서 그게 뭐 등에 업혔는지 모르는데 한 3-4살이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미국 분이시잖아요. 예. 근데 완전히 이제 59년도, 60년도에 수원은 포장도로가 없었어요. 비포장도로만 시내에 있었고, 근데 어머니가 이제 변두리에 또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 원래 동네가 지동이었어요. 지동은 수원에서 이제 약간 외곽진데였고, 근데 거기에서 더 외곽진. 지금은 이제 중심이 됐는데 인계동이라는 데다 집을 또 이렇게 마련하셔가지고 어머님이 저를 업고 1시간 반을 걸어서 장을 보러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손잡고 가다가 업고 제 기억은 남문 시장에 갔는데 처음 기억은 트라우마였어요. 왜냐하면 미국 여자의 미국 아기가 등에 업혀서 장을 그 보니까. 장 보는 그렇지. 그 아주머니들로 기억이 나요. 저는 아직도. 근데 막 꼬집고 머리 신기했어. 땡기고 코 이렇게 누르고. 어머머머머. 근데 이게 손으로 또 이렇게 얼굴을 쓰다듬어 줘요 많이. 근데 얼마나 이게 귀엽겠어. 네, 마늘 파는 인형 아줌마, 같은 생선 파는 아줌마 이분들이 이러니까. 만지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집에 오면 마늘 냄새, 생선 냄새가 그렇죠. 얼굴에 배고 그래서 저는 엄마랑 시장 가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나가는 걸 싫어했어 일단. 엄마랑 나가면 다 쳐다보고 만지고. 너무 이 어텐션을 많이 주니까. 네네. 그 저는 이제 이거는 좀 사춘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넘어가서는 이제 계속 놀림이 있으니까 제가 이 얼굴 제일 좋아했던 이야기가 있어. 네. 학교 다닐 때 엄마한테 자꾸 다시 읽어달라고. 영어 책인데. 네, 뭐요? Ugly Duckling. 미운 오리 새끼. 네. 미운 오리 새끼는 예. 백조가 이 오리 알 속에 백조 알이 들어가서 네네네네. 이 하얀 백조가 네네. 까마잡잡한 오리 새끼들 사이에 사이에서, 있는데 그 스토리의 이야기라서 이게 백조는 나구나. 자꾸 자기 모습을 보고 다른 오리들 보니까 다르니까. 자기가 되게 못생겼죠. 근데 백조가 얼마나 이뻐요. 네네. 하얀 백조가. 근데 이 백조가 물끄러미 물 보면서도 자기가 못생겼다고. 그러니까 저는 거울을 봐도 내 코가 너무 뾰족하고 내 눈이 너무 파랗고 내 머리가 너무 그래서 제 자신이 이렇게 생긴 거는 못생긴 거고 그러니까 저렇게 생기면 잘생긴 거고 그래서 목사님 제 저랑 안에 되게 한국적인. 목사님 저랑 바꾸실래요? 아니요. 저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저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진짜로? 네, 진짜 태어나고 싶었어요. 어릴 때 저는 백인이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나는 친구들처럼 생겼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처럼 못생겼고 그러니까 모든 게 나는 이제 그래서 영어로는 그 fit in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잘 그러니까 이게 자아 의식이 생기면서 뭔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저희 동네는 과수원이 많았어요. 수원의 변두리니까 과수원이 많은.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서리를
친구들하고 했거든요. 여름이 되면 과일이 열리면 서리가 목사님 뭔지 아세요? 아들인데요? 아, 그거는 저 과수원 옆에 살면 다 해요. 근데 목사들, 집사들 상관없어요. 근데 하다가 보면 꼭 원두막에 주인이 자다가 부시럭거리는 소리 들으면 애들이 그놈이 그놈 같지. 왜냐면 예. 다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나만 걸리는 거야. 그 과수원 주인이 우리 집에 먼저 와 있어. 나보다 먼저 와 있어. 이 동네 금발이 개밖에 더 그렇죠. 그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 기억이 나요. 그 겨울이 되면 이 연탄을 가는데 제가 큰아들이라 이제 그래도 4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너 나가서 밤에 네가 연탄 가라. 근데 연탄이 까마니까 이제 연탄을 비벼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좀 염색을 했어요. 연탄 염색. 짠하다. 까마니까. 네. 그리고는 뺑코라고 놀림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네. 이상하게 짓궂은 형들이 이제 동네 네. 나가면 뺑코. 그럼 집에 들어오면 내 나름대로 고민을 했지.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구들장이나 온돌방에서는 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한번 나사질하고? 잡아놓은 거지. 잡아놓은 어머나. 거예요. 나중에 되게 비계치고. 후회할 텐데. 예, 그렇지. 근데 아프지. 근데 콧구멍만 커지고 코가 안 납작해지더라고. 우리 누나들은 코 커지라고 빨래 찍기 꽂고 자는데 맨날 코 높아지라고. 참 각자 못 가진 거에서 해야 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네. 저는 진짜로 제가 한국 사람처럼 되기를 원했고 한국 사람 대우받기를 원했던 거죠. 네, 그걸 네. 되게 원했어요. 아니 그리고 또 좀 독특한 게 보통 이제 그 당시도 그렇고 그 후에도 네. 미국 남성과 한인 여성의 국제 결혼은 사실 예. 많았는데 네. 한인 남성과 미국인 여성의 결혼은 사실 굉장히 드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네네. 이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땐 그걸 몰랐는데 그 질문이 왜 그런지 모르는데 네네.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저를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네. 이제 누군가 나를 처음 만나는 예. 사람은 물어봐요. 아버지. 그렇죠. 먼저 물어보는 게 언제 한국에 왔어? 그러면 저 여기서 태어났는데요.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해? 그럼 저 한국말 영어 잘 못하고 한국말 잘하는데요. 그러면 그럼 아버지 고향이 어디야? 그럼 대부분 아버지 고향 미국 사람이니까 우리 아버지 고향은 수원 지동인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헷갈리는 뭐야? 거예요. 해가 땅에 쫙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 아버지 고향이 그럼 너 엄마가 미국 사람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피하려고 가급적이면 네. 이제 대화를 좀 길게 안 하고 싶은 네. 생각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거 요즘은 피해. 이제 재밌고요. 요즘은 예. 이제 그거 옛날 이야기하거나 좋은데 아, 저에게 가장 트라우마, 가장 네. 큰 일들은 이제 아이들이 많은 이제 집안에 있을 때 동네 나갔다가 상처받고 들어오면 집에서 엄마가 이제 과자 쿠키하고 이제 우유여서 쿠키하고 먹고 뭐 이제 그냥 이렇게 위로해 주는 네, 거를 네. 잘해. 그러니까 집안에서 되게 따뜻하고 항상 푸근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가면 네. 이게 이제 저한테는 되게 또 걱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초등학교를 그 당시 국민학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학교 갈 때 제 기억은 저도 이제 그게 아버님이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니까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서울에 사셨어요. 네. 근데 서울 연희동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는 이렇게 네. 이게 집단으로 사시는 미국 선교사님 사는 동네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외국인 학교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있는 예, 지금도 서울 있죠. 스쿨이 네네네, 그게 있죠. 원래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거기 사니까 선교사 자녀 학교였어요. 네. 근데 우리 엄마가 미국 선교사님이니까 네. 어렸을 때 네, 그냥 그리고- 놀러 가면 언제 가냐면 이거 할로윈이나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때 부모님하고 거길 가요. 미국 명절 때. 그러면 애들이 다 나 같은 애들이야. 그 예, 동네는. 예, 예. 많이 편했겠다. 예, 너무 나는 고향에 온 느낌도 네. 그러니까 얼굴로는 고향. 근데 걔네들은 영어를 하니까 좀 말귀는 못 알아들었지만. 속은 편하다. 그런데 이제 뭐 얘기했지? 초등학교 갈 때가 국민학교 갈 때가 되니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미국 애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예.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은근히 기대를 했죠. 예, 예. 엄마 아빠가 어떻게 결정할지 예, 예. 모르지만 거기 나 같은 애들이 많은데 거기 보내주겠지. 예. 근데 아버지가 뭐 어디 지방을 갔다 오셔서 이제 2월 달로 생각을 하는데 예. 저를 삼남매 다 불러다 앉혀놓으시고 동생은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막내는 뭐 저보다 한 6살 차이니까 이게 막 태어났거나 아직 여동생하고 저만 있었을 때쯤 모르겠어요.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네.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요셉아, 넌 네 동생보다 더 미국 사람 같이 생겼어도 너는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네. 고등학교까지는 한국 학교 다녀야 돼. 너 엄마랑 외국인 학교 보낼까 생각했다가 네. 그냥 한국 학교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저 고등학교까지는 한국 학교 다녀라. 그런데 이제 걱정이 뭐였냐면 그럼 학교를 가면 애들이 놀리는 거를 그럼. 누가 나를 그럼. 보호해 줄 건가. 그럼.
그게 되게 저한테 참 목사님들 걱정이었죠. 공감력 없어. 아유. 아, 그러니까. 가서 겪는 거는 본인 이거. 아 근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그 지금 내가 안 무서워요. 온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 손잡고 입학식을 갔어요. 네. 근데 입학식이 제일 트라우마였어. 왜냐하면 다 쳐다보네. 그 애들이 그때는요 2부제 수업을 했고요. 한 반에 60명이었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기억나기로는 1학년에 4반 있었으니까 이게 6학년까지 24반인데 네. 이게 2부제라는 게 뭐냐면 오전반, 오후반이 오후반 있어서 있었어요. 네, 네. 48개 학교 아이들이 입학식에 다 온 거죠. 48개 학급에. 네. 뭐한 얼마나 3,000명 아이들이 온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운동장 문에 들어서는 순간 그 3,000명의 아이들이 우리한테 우르르 온 거죠. 왜 그러냐면 되게 신기한 거죠. 네. 이렇게 미국 사람이 한 명이 온 게 아니라 큰 미국 사람, 애기 미국 사람 둘이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어디로 갈지 모르 애들이 그냥 정말 저는 그때의 그 트라우마가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학교 갈지 그래, 맞아. 제가 오줌을 싼 것 같아요. 그날 집에 가서 그냥 너무 긴장을. 너무- 근데 그거야 뭐 애들이 다 뭐 극복할 수 그래도요, 있었고 그 그래도. 다음에 적응을 했지만 그 3학년까지 그래도 잘 다녔어요. 근데 4학년 때 제 예. 인생을 바꾸는 사건은 있었어요. 네, 그게 뭐였냐면 4학년이 되니까 6교시 수업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2부제 수업이 4학년부터는 이제 2부제 수업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4, 5, 6학년 아이들은 이제 쭉 그냥 한 예, 번에, 한 반으로 한 반으로. 하루 이제 점심 먹고 예, 오후. 이제 한 오후 수업까지 하고 가야 되는 거지. 한 네. 3시, 4시 집에 가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최종숙 선생님, 그 선생님 아직 기억나는데 최종숙 선생님이 기억나시죠? 이러는 거예요. 저를 좋아하셨어요. 되게 예. 좋아하셨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한테 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4학년이야. 형아 누나가 됐어. 내일부터는 벤또 싸와라. 근데 예. 옛날에는 이제 일본말 다 썼어요. 예. 벤또 싸와라. 그래서 이제 집에 갔어요. 엄마한테 엄마 내일부터 나 도시락 싸가래. 근데 3학년 때까지는 딱 1년에 한 번 도시락 싸가죠. 소풍 예. 날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소풍 가는 기분으로 도시락을 싸달라고 벤또 싸달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양은 도시락에 신문지로 싸서 이렇게 해서 네. 책가방에 다음날 아침에 놓아줬어. 네. 이제 학교 갔죠. 근데 애들이 이거는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인계국민학교는 그때 16개 국민학교 중에 제일 그 가난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변두리 학교였어요. 네. 저희 학교가. 네. 지금은 이제 그런 학교가 아니지만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시락을 못 싸온 애들이 한 10명, 60명 중에 예. 그다음에 거의 반찬이 좀 이제 별로 안 좋은 그렇죠. 현찮은 애들, 아니요 콩자반, 꽁냥. 예, 콩자반, 예. 뭐 닭광 이런 거 싸우면 잘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 이제 그래서 이제 30가 아니지 애들이 이제 점심 시간이 되니까 웅성웅성 거리는 거죠. 네. 다들 물어봐요. 너 반찬 못 싸왔냐? 반찬 못 싸왔냐? 근데 저는 어머니가 싸줄 때 뭐라 그랬냐면 너 점심 때까지 열지 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잘 까먹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요셉이는 순종을 잘해 그래요. 그래서 뭐라냐면 너는 잡종인데 왜 이렇게 순종을 잘하냐 그러세요. 근데 도시락을 쌌는데 이게 이제 애들이 이제 둘러 앉아서 한 명씩 도시락을 여는데 첫 번째 애가 도시락을 열었을 때 보니까 진짜 꽁보리밥에 콩자반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리고 뭐 하여간 네. 그 친구 옆에는 안 앉아. 네. 그냥 애들이 그냥 돌아서고 반찬 오디션이었는데. 예, 그런 날죠. 예, 저는 그것을 그러니까 월드컵이나 이런 데 보면 개막식 있잖아요. 이거 네, 네. 그날 개막식, 도시락 개막식. 도시락을 첫 때가 열었을 때 자기 이제 영어로는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 자기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다 노출되는 한 순간. 그렇죠. 근데 제가 두 번째 아이가 보는데 첫 번째 애는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아이가 보니까 애가 도시락을 괜찮은 걸 싸왔어. 딱 여는데 계란 후라이, 어우, 흰쌀밥, 예. 계란 후라이, 그 다음에 장조림이 이렇게 아우. 한쪽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 좀 옆으로 사네. 애들이 네. 다 쫙 붙는 몰려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생각이 난 거예요. 콩자반 싸주시면 안 되는데. 아직 안 열었는데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애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이거 식사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식사 기도가 아니었고요. 네. 저한테는 이게 인생 절대 그래, 절명의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을 지금서 제가 돌아보면 친구들한테 어떻게든지 이게 인정받고 싶고 그래요. 애들이 날 받아주려면 네, 그 네. 생각에는 저 콩자반 싸줬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기도를 진짜 뜨겁게 했어요. 하나님, 엄마가 콩자반 싸줬으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장조림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장조림 나온 거 애가 인기가 있으니까 도시락 딱 열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제 도시락에는 어머니가
샌드위치를 싸주신 거야. 우와. 햄앤치 샌드위치. 근데 왜 싸줬나? 내가 하면 지금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왜 싸줬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큰 아들이고 어머니는 도시락 한 번도 안 쌌어. 근데 미국에서 어머니가 먹었던 도시락은 다 샌드위치고, 그렇죠. 제가 원래 샌드위치를 잘 먹었어요. 예. 그 하얀 빵에 치즈하고 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치즈 녹여가지고 딱 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어. 나 그걸 학교 가기 전에 맨날 그걸 주셨거든. 그러니까 네네. 큰 아들의 첫 번째 도시락은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싸준다고 어머님 딴에는 잘 싸주신 거야. 네. 근데 이 도시락을 여는 순간 반응. 애들이 문제였지. 나는 이걸 여는 순간 이게 장조림의 반응이 나올까? 애들 딱 여는데 애들이 이거를요, 네. 진짜 한 명 다 쥐주듯이 조용해지고 애들이 이제 막 시끄럽잖아요. 막 네. 조용해지더니 애들 이거 왜 그랬냐 생각해 보니까 샌드위치를 처음 본 거지. 네, 애들이 처음 본 거지. 근데 왜 처음 봤냐?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수원에 롯데리아가 들어온 게 85년도인데 이 샌드위치 사건은 60년대 말 70년대 그러니까는 뭐 샌드위치 이런 거는 보지도 못하고 햄버거 이런 거 본 적이 없는 본 적이 아이들이 없죠. 그것도 제일 그 변두리에 사는 아이들이 샌드위치를 보는 순간 자기네들은 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졌지. 이게 뭐야? 근데 내가 이걸 드니까 눈깔 120개가 졸졸 이걸 따라오는 거야. 애들이.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참 내가 이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말에 눈총이 따갑다는 말이 네. 저는 그게 뭔지 바늘로 이거 드는데 정말 애들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 나를 근데 그때 마치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걸 먹으려고 하는 순간 네가 아무리 잘해봤자 너는 튀기야, 너는 미국 애야. 막 이런 느낌이 제 감정 속에 막 그동안에 놀렸던 예, 모든 예. 것들에 그게 막 이렇게 진짜 쓰나미처럼 저를 강탈을 해가지고요. 이거를 먹다가 애들 쳐다보고 돌을 덮어버리고 그냥 저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교실 밖으로 뛰쳐나왔거든요. 책가방 들고. 그리고 집에까지 그냥 뛰어갔어요.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코도 납작하게 만들고 머리도 까맣게 만들고 이랬는데 샌드위치 때문에 제가 바꾸고 싶은 어머니가 내 인생을 망친 거지.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서 막 화가 났던 게 그래 누구한테 화낼지도 모르는 거야. 이거를 엄마가 무슨 잘못했어? 아니요, 그렇죠. 엄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니요. 건데. 아니 도시락을 쳐다본 애들이 믿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벤또 싸우라고 시킨 선생님이 또 원흉인 것 같기도 하고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허락 없이 미국 여자랑 결혼한 우리 아버지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근데 집에 가서 정말은 제 마음의 상처는 결국은 엄마죠. 내가 왜 엄마는 미국 사람이야? 나한테 왜 다른 애들 엄마는 다 한국의 엄마인데 왜 나는 미국 엄마가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저한테는 그게 사실은 누구한테 화났는지 모르는데 궁극적으로 제 인생에 하나님이 저는 정말로 제 안에 하나님한테 주먹질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빨래하고 계셔서 어머니가 저 들어오는 거 못 보셨어. 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동생하고 둘이 같이 이제 한 방을 썼는데 이 방에 제 이제 책상이 있고 이제 벙크베드 2층 침대 이렇게 있었는데 제 방에 이제 2층 침대 쪽에 책가방을 던지고 그다음에 책상에 이렇게 제가 엎드려져서 정말 감당을 못하고 울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빨래하다 말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갑자기 아무도 집에 없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집에 오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문 열고 들어오셔서 저한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인기척이 나서 저도 이제 감당을 못 하면 막 더 크게 울고 엄마가 가까이 왔길래 엄마 왜 나 샌드위치 사줘서 나 인생 망쳤어 막 이렇게 어머니한테 막 가슴 치면서 했더니 많이 놀라셨겠다. 네, 어머니는 근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는 참 그게 놀랬던 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 전 잘 모르겠어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머님이 저를 딱 안아주시면서 한마디만 하셨어요. I understand. 어머니하고 저는 영어로 하거든요. I understand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뱅코라고 놀림받거나 맨날 엄마랑 나가면 놀림받았으니까 내 아픔을 이해하는 수는 엄마인데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근데 엄마는 엄마 왜 한국에 왔어? 라고 내가 물어봤죠. 나는 이제 나 우리 미국 가면 안 되냐고. 우리 그냥 여기 안 살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때서야 저에게 이게 제 이제 이 간증이면 새롭게 와서는 간증하는 데니까 제 간증의 핵심이라면 이건데 엄마가 저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왜 한국에 왔는지를 요셉이한테 잘 얘기 못 해준 것 같은데 너희 아빠랑 엄마랑 결혼하고 한국에 이렇게 온 거는 미국에 살아도 되지만 아빠 가족이 아무도 예수님 몰라서 엄마 아빠가 온 거야.
저한테 이제 이 알아들을 수 있게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지금 네, 번역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근데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래서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너희 큰아버지 뭐 사촌 다 예수님을 전혀 몰라서 예수님 알려주려고 왔는데 오늘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도 예수님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애 넷을 키워봤지만 어떻게 그 상황에 그러니까 뭐 달래거나 네. 얘가 너무 트라우마니까 그냥 어리니까 4학년짜리니까 뭐 근데 어머니가 저를 그때 예수님께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물론 어려서 이제 기억이 조금은 가물가물거리지만 확실히 기억나는 건 뭐냐면 엄마가 이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 하셨거든요. Jesus, 내가 너 예수님 소개해 주려고 네. 했는데 예수님 얘기 물론 다 아는 얘기죠. 주일학교 다 다니는데 예수님 얘기하시면서 Joey,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엄마는 조이라고 부르는데 Joey,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요셉아, 예수님이 너를 그대로. 네, 이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해. 그래서 근데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진짜 복음이었고요. 네. 제 안에 그거가 사실이라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다면 네. 제가 그거를 경험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인종차별이 없잖아요. 왜 인종차별이 없냐? 네. 다른 인종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사회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문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어머니가 그것을 정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한테 그럼 예수님 같이 기도할까?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거든요. anyhow. 그런데 기도 끝마치니까 어머님이 또 한마디를 더 해주셨어. 지금 이 두 가지가 저에게 제일 큰 기억인데 네. 영어로 하신 게 이거예요.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너 그대로 사랑해 요셉아. 근데 어머니가 제 페인을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가끔 그래서 But he loves you so much.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He's not gonna leave you just the way you are. 너를 그대로 방치하진 않을 거야.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목사이고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그거보다 더 선명하게 내가 복음을 설교할 수 있을까? 말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셨는데 어머니 안에 있었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둘이 하나 만나서 저를 정말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제 안에 가장 큰 저의 그 평생 저 정체성 이야기, 사실 정체성이 저에게는 지금도 이슈거든요. 네. 근데 이 정체성의 이슈를 제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게 저는 예수님이 저의 정체성의 가장 중심이 되신 거를 그때 경험한 거죠. 예수님과 그러니까 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그 어린 마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어머니 말씀이 제 삶을 진짜 저는 그래서 예수님 그때 확실히 믿었다. 그거는 확실히 저 안에 지금도 확신이 있어요. 그래도 보통 그 환경이면 이게 어머니 말 안 듣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실 엇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복음이라는 그것이 복음이었다는 것을 느끼셨으니까. 그냥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25살 될 때까지는 네. 내가 한국 수원에서 태어나서 오녀라로 놀림 많이 받고 그리고 그냥 아버지의 고지식한 것 때문에 네. 그냥 한국에서 학교를 다 다니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네. 옛날 예수 안 믿는 말로 하면 내 재수 예, 재수가 내 없어서 팔자 그런 뭐 거고 이렇게, 내 예, 팔자 예. 내 팔자고 재수 없는 거고 네네.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거는 그냥 덮어버려야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저 88년도에 미국 네네. 가셨다고 얘기 네네. 주셨는데 제가 85년도부터 예. 이제 테네시 버지니아 끝에 있다가 네. 처음으로 이제 시카고라는 데 가서 네, 대도시로. 한인 교포 사회를 만났어요. 86년, 85년도에 네. 25살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갔는데 어머 한국 애들인데 예. 한국말 못하네.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네네. 애들이고 이 세대네. 교회에서 만나는데 네. 얘네들이 한국말 뭐 못하든지 떠듬떠듬하든지 그러면서 이제 제 전도사를 했거든요. 신학교 네네. 들어가서 이제 거기 이제 시카고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를 처음 했는데 애들을 만나는데 이 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저랑 정반대로 한국의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야. 그렇지. 외모는 한국인인데 반대로. 아, 목사님과 완전 정반대로. 반대로. 근데 시민권은 미국 그리고 한국말 못하고 예, 근데 미국 미국 백인들 사람이고. 학교에 다니는 거죠. 네,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겨서 한국 애들 아, 똑같네. 검은 오리들 틈바구니에서 하얀 백조가 자기 예, 못생겼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반대로. 백조들 사이에 검은 오리 새끼 한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네, 예. 자기네는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인데 아, 똑같이. 제가 86년도 같아. 아니야. 88년도에 뭐, 네. LA에 와서 네. 컴투미라는 큰 집회를 하게 됐어요. 어떤 교회에서. 저는 아직 총각이었고. 네. 근데 갔는데 거기는 이제 1000명, 1500명 청소년 아이들이 모였어요. 네. 근데 그 청소년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집회를 해본 적이 있으니까 내 이야기를 지금 나눈 이야기, 예. 내 샌드위치 이야기를 네, 네. 제가 그냥 그것도 이제 풀어가지고 한 30분 설교할 네. 이제 30분을 그냥 간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그 LA의 그 지역의 그 당시에는 코리아타운이었는데 네. 깽단이 들어간 한국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네. 청소년 집회라는데 젊은 백인 같은 전도사인데 한국말 잘한다고 애들이 소문이 나서 네. 많이 왔어요. 애들이. 근데 네. 그 애들이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 믿으러 나온 애들이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 몇 명 데려갔어요. 특별히 좀 약간 저 문신 좀 있고 귀걸이, 코걸이하고 조금 네네. 그런 애들이 좀 나온 게 신기해서 제가 몇 명 붙잡고 남자애들 네.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뒤에 가서 이제 기도해 주는 너희도 왜 왔어? 그러니까 전도사님 얘기가 우리들 얘기예요. 그래서 왜 니네들도 뺑코냐? 아니요. 애들이 우리 납작코라고 놀래.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 왜 그래? 전사님이 샌드위치 얘기했을 때 저희가 정말 그건 우리 얘기해서 왜 니네 엄마도 샌드위치 사줬니? 아니요. 치가 떨리는 것만 사줘. 김치, 시금치, 꽁치, 맞아요, 메르치를 학교에 가져갔더니 맞아요, 애들이 이제 냄새 난다고 난리 놀리고 나죠. 맞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데 맞아요. 근데 제가 한 얘기가 걔네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영어로 했죠. 예.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너 여기서 너 한국 사람이란 거 하나님 만들어 주신 대로 사랑하는 거야. But he loves you so much. He's not gonna leave you just the way you are. 근데 제 안에 그때에서 끝마치고 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데자부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이와 같은 때를 위한 건가? 이렇게 미국의 교포들이 많았어. 60년대는 없었어요. 제가 태어난 61년도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60년대 말에서 80년대 제가 딱 미국에서 대학원 들어갔을 때에 제일 많은 이민이 일어나서 네. 한인교회들은 많았지만 그 아이들에게 그 아픔을 애환을 이해하고 영어로 한국말로 이 친구들한테 네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아, 뭐 장애를 가졌거나 뭔가 자기 모습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졌거나 이런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게 되면 네네. 저는 제 모습이 네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네. 이런 말을 해서.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우리 네. 이정수님보다 조금 잘생겼거든요. 아, 지금도 그게- 잘생기셨어요. 아니, 지금은 네. 이제 많이 이제 파싹 늙었지만, 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데 제 말씀은 이거 뭐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아무리 이게 객관적으로 뭐 이렇게 네, 네. 눈도 크고 뭐 네, 네, 네. 이 해도 자신 안에 네. 자신이 네.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뭐 미스 코리아도 네.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남들은 이쁘다고 해도 아, 자기 그럼요, 자신이 그럼요.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예, 일은 예, 없는 것 예. 같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메시지에 저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의 메시지가 네. 하나님은 누구도 그럼요. 근데 제가 왜 아까 그걸 복음이라는 저 이제 설교를 하면 이제는 뭐 나는 마약해서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뭐 저는 도박에 완전히 폐가 망신이 됐는데 하나님 저를 받아주실까요? 전 메시지는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예. 이혼했는데 교회에서 받아줄 거야?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저는 그게 저의 인생 메시지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돼요. 아, 그러네요. 아, 예. 지금 말씀들이 예. 이게 너무 끝맺음 같은데 전 듣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혼자 막 독백해서. 아니 아까 사전에 인터뷰하셨을 때 예. 그
그런 걱정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네.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아, 예. 근데 지금 또 아픈 걸 또 왜 건드려? 또 아파요 그게? 그럼요. 아, 근데 애가 넷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 결혼했어요. 그럼 결혼한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오. 네. 아, 그 어떻게 얘기 하자고요? 네. 아, 거기를 또 가요? 아, 근데 목사님, 아니, 목사님 약간 조금 단추가 껴 보이니까 조금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거 맞아요. 셔츠가 죄송합니다. 좀 터질 뻔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좀 우리 보는 집사람이 사람이 오늘 나올 때 네,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잘하라고. 카메라를 보게 되면 시선이 다 그 배로 가고 아, 그러니까요. 조금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이게 겸손해 보이고 좋잖아요. 아니요. 예, 너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아, 이렇게 있으려고 한 게 아닌데 배가 나와서 어쩔 수 없네요. 사모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아, 어떻게 그 만났고? 얘기. 네. 아이고 어디부터 해야 되나. 네. 일단 고등학교 3학년 때 얘기를 갈게요. 네, 네. 와, 고등학교 3학년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이게 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죠.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됐고 아버지께서 옛날엔 아빠라고 그랬지만 아버지께서 근엄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러신 거예요. 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곧 미국을 가게 될 거야. 네. 아빠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아빠가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정말 방으로 데려 들어가셔서 저하고 1대1로 아빠가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미국에 가면 아빠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했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너 이거 잘 유념해라 그랬어요. 네. 미국 사람들은 네. 눈 쳐다보고 말해래요. 맞죠. 우리나라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2학년 때까지 선배 눈 쳐다보면 왜 째려봐 그러면서 아니, 뭘 꼬라봐. 왜 뭘 꼬라봐 꼬라봐. 그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눈 쳐다보면 안 돼요. 네네네. 근데 서양 사람들은 눈을 안 쳐다보고 shifty eyes라고 그래요. 이게 약간 거짓말하거나 그렇죠. 뭔가 도둑질하는 놈 시선을 같은. 피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래 안 돼서 아버지가 그러는 너는 꼭 미국에 가면 얘기하면 눈 쳐다보고 얘기해라. 네네. 뭐 이런 얘기 해주시고 아빠는 이제 내가 영어가 좀 발음이 별로 이제 엄마만큼 발음 안 되는 거 아시니까 아빠는 말이야 붓을 넣고 연습을 했어 뭐 그러시면서 뭐 어떻게 하라고 막 가르쳐 주시고 많이 가르쳐 공부할 때는 또 뭐 항상 편지는 써라 땡큐 노트는 꼭 써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고 네. 다 얘기하고 이제 이제 보내주시나 보다를 생각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걸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기도 제목이 있다. 네, 아버지. 이제 이게 이해하셔야 돼. 78년도 말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유학을 가면 네. 공부 마칠 때까지 부모 못 보는 거죠. 아, 방학 때도 안 나와요? 못 나오죠. 그러니까 그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 전화도 못 아무것도 걸죠. 없죠. 전화 맞아, 너무 맞아. 비싸 국자전화. 맞아.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 그렇죠, 생각 그렇죠. 78년도에 핸드폰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세대 차이. 전화가 79년도 태어난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 근데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아니 그러니까 뭐 손으로 쓴 편지가 가는데 3주, 오는데 그렇죠, 3주.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유언처럼 남기신 말이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 이제 언제 볼지 모르니까 네. 너 이제 보내면 너 이제 졸업할 때까지 못 본다 이런 생각으로 네. 아버지가 근데 말이야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아빠는 네가 미국 가도 그 얘기를 하시다고 내가 공부해봐서 아는데 미국 여자는 이뻐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이뻐. 제가 기대감이 막 올라갔지. 이쁘다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가슴이 들떠 있는데 너무 솔직한 말씀해 주셨네. 이뻐. 그래서 예, 표정 관리하는 거 힘들었지 그랬더니 네. 아빠는 기도할 거야. 너 미국 가도 그 이쁜 여자들한테 눈 돌리지 마. 아니, 아빠는 본인은 네가 돌리고, 그래서 본인은 계속 돌려놓고 아빠는 본인 예뻐 하면서 너는 보지 마. 이거 뭐. 아빠는 기도하는데 너는 꼭 한국 여자. 우리 아버지가 그 정도로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아니 지금 이제 대학교를 막 가려고 하는 아직 뭐 결혼 대상자 생각도 못하는 그렇지. 고등학교 3학년한테 너는 한국 여자랑 결혼해라고 한 것도 얼마나 고지식하세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안에 확 올라온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었죠. 아버지, 당신은 미국 여자랑 왜 결혼하고 했어? 왜 나한테 안 된다고 그러시냐 네. 이런 좀 청개구리 같은 네. 반발심이 생겼죠. 네.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아버님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러고 나왔죠. 근데 엄마를 찾아갔어요. 네. 맘 영어로 했죠. 맘 네. 엄마는 내가 지금 아빠한테 무슨 얘기 들은 줄 알아? 아빠가 그러대. 나더러 미국 여자 쳐다보지도 말래. 미국 여자 미국 가서 데이트도 하지 말래. 엄마는 이거 아빠 말하고 동의해? 그랬죠. 그랬더니 엄마 대답이 엄마는 직설적으로는 대답 안 하셨어요. 네.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큰 아들이잖아. 네. 요새 봐 우리 한국 문화는 엄마가 미국 사람인데 한국 문화는 큰 아들이면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돼. 우리 지금 35년째 어머나.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정도로 큰 아들이 우리를 모시는 거야. 예. 그런데 그 다음 논리가 제가 그래서 굉장히 멘붕이 온 게 근데 말이야 너 생각해봐라. 네가 결혼하면 우리 집에 여자가 둘밖에 없어. 엄마하고 네 또 아내야. 아니네. 예. 너 생각해봐.
아버지는 맨날 나가시잖아. 집회하시고 해외 나가시고 그리고 너도 가서 일 나갈 건데 집에 엄마하고 네 아내하고밖에 없을 텐데 너 생각해봐. 엄마 같은 며느리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한테는 또 아, 이게 왜 진짜 네. 충격이었냐면 그다음 할 말을 잊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한국 며느리를 원하는 게 확실하고 네. 엄마는 미국 며느리를 원하는 거예요. 아, 그냥 미국 갔어요. 가서 이제 나도 혈기 있는 남자니까 데이트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금요일 날 되면 네. 애들이 이제 데이트를 나가요. 네. 데이트를 나가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캠퍼스에서 이쁜 백인 여자를 네. 이제 골라놨지. 얘하고 이제 데이트 신청하겠다고. 아니 아버지 너무 백인들 이뻐. 그러니까 이쁘다 그래 맞아요. 진짜 이쁜 애들 많더라고. 근데 그때 남부에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백인 서든 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쁜 여자가 있어서 네. 이제 데이트 신청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한국의 고향에 두고 온 아버지의 그 나는 기도하고 있단다. 그 생각이 나서 데이트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뭐 데이트 좀 하면 되지. 안 되죠. 되게 제가 착하시다. 그래도 잡종이어도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라 제가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제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로 여자를 데이트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결혼하지 말랬지 뭐 데이트하지 말랬나? 아니. 근데 아버지 말씀 때문이 아니고 그냥 약간 쪼그르신 거 아닙니까? 또 좀 이분은 예리하시네요. 왜 여기 있는지 이제 알았네요. 맞아. 저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아시죠? 그런 마음은 많이 있었어요. 그거 솔직히 있었어요. 백인 여자한테 거부당하면 내가 그렇지 않은 울렁증이 있는데 내가 옛날에 한국 남자들이 한국 사람의 자존심이 있지. 백인들 앞에 가면 뭐 남자들 여자들 약간 이렇게 주눅이 드는 게 있었어요. 네, 주눅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예전에. 맞습니다. 그것도 있었지만 네. 그 핑계는 아버지. 네. 그래서 한국 학생이 2명인가 캠퍼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좀 못생겼지만 그래도 한국 여자니까 내가 그래도 데이트해도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분은 지금 텔레비 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4년 동안 진짜 데이트하는 성적은 잘 나왔어요. 데이트를 안 하니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까지 맨날 공부만 했으니까 그래서요 제가 4학년이 되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제 안에 아버지는 한국 며느리, 엄마는 미국 며느리.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억울합니다. 왜 어렸을 때도 이 혼혈아를 만들어 주신 거 저 억울했는데 그건 그래도 극복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저 엄마는 미국 여자 원하고 아빠는 한국 여자 원해요. 저 하나님 둘 데리고 살아도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근데 좀 이상한데요. 왜? 공부하러 가셨는데 신부 공부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4년 동안 안 만났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도 데이트를 하니까 이게 안달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그래서 기도 진짜 했고요. 진짜 기도했고요. 이제 신학교 나중에 가게 됐는데 기도하는데 이게 솔루션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말했지 테네시에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시카고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교포교회를 발견하게 되고 네.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가면서 네. 이제 로스앤젤레스를 가니까 더 예쁘죠.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예쁘잖아. 계속 예쁘죠?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면 안 되지만 전도사고 막 그렇지만 교회를 갔더니 네. 거기는 교회가 커요. 네네 대형교회. 그리고 예쁜 여자들이 한국 교회 많은 거예요. 네네. 아버지 말이 맞았어. 근데 아버지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왜냐면 거기에는 아버지 당시는 없었던 네. 교포도 이쁜 여자. 근데 저희 아내를 이제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때는 네. 아내가 아니었죠. 네네. 어머니 아버지는 한국에 계시고. 예. 그래서 이제 유학원. 아니에요. 이민. 8살 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아내는 8살 때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미국에 수출돼서 거기서 이제 이민돼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거기서 미국인이 됐고. 네, 미국 사람이지. 미국 네. 사람인데 생긴 건 백인이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고 100%. 한국말도 잘 못하시고. 네, 한국말 잘 못했죠. 예, 예. 한국말을 지금 잘해요. 근데 정 그 당시에는- 반드시네. 목사님 완전 맞네.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못하고 거기 한국말 못하고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잘 맞았어요. 근데 물론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니까 영어가 늘었죠. 근데 네. 저기도 이제 저를 만나고 한국말이 늘었는데 하여간 여자를 만났는데 네. 내 안에 또 고민이 생긴 거죠. 뭐요? 엄마가 좋아할지 아버지가 좋아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네, 교포잖아. 본인이 좋아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큰 아들이잖아요. 우리 엄마 그랬잖아요.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조선 어르신. 네, 그렇죠. 조선시대죠. 조선 여인이에요, 예, 우리 예. 어머니가. 그러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제 오시게 되니까 교제를 하다가 이제 물론 전 시카고 왔다 갔다 이제 편지로 교제하고 그러다가 네. LA에 부모님이 오시게 돼서 네. 저도 이제 가서 같이 이제 만났어요. 상견례 같이 한 거예요. 네네. 아버지는 보는 순간 네. 뭐 이게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합격. 외모가 다 한국 사람이죠. 코리안이니까 아버지는 안아주신 거예요. 내가 합격. 보니까 아버지 오케이. 아버지 합격. 아버지는 단순해. 그렇지. 합격. 네. 왜 생긴 것만 한국 사람이면 돼. 네네. 근데 어머니를 내가 모르겠어. 우리 엄마는 미국 여자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자매랑 같이 밥 먹고 한참 시간 보내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제 호텔 방에서 저희 셋이서 있는데 아버님 화장실 간 것 같아요. 엄마한테 엄마 의견이 중요하니까 what do you think? 엄마 어때? 그리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딱 걔는 바나나야 그런 거예요. 뭐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왜 겉에는 노랗고 안에는 백인이다. 네. 그러면서 걔는 바나나야. 걔는 말이야 이 여자는 엄마 영어로 얘기하는 거 내가 번역하는 네. 건데, 그러니까 걔는 생각하는 거 다 미국 사람 나랑 똑같아. 네. 내가 음식 먹는 거 보니까 양식을 한식보다 잘 먹고 좋아하는 것 같아. 알아. 네. 매너도 다 미국 사람이야. 네. 너 선물을 받으면 포장이 중요하냐, 알맹이가 중요하냐? 걔는 알맹이는 다 백인이야. 엄마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때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 저의 신국간을 위해서 70년대 초반에 한국의 이민을 미국으로 다 보내놓고 그렇지. 그 중에 아버지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할 수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만들어서 얼마나 그런 게 자라게 하시고. 네 거기서 네. 자라나게 하셔서 너무 좋다. 네. 근데 내가 생각이 들었지. 엄마 바나나 맞아. 근데 나는 뭘까? 근데 우리 엄마가 너? 그런 생각 금방 너는 달걀이야 계란이야 그러는 거야. 겉에는 하얗지만 안에는 완전히 노래. 그래서 그때 제가 결혼하면 나는 분식집 차려야 되겠다. 계란이 바나나를 만날 때라는 이름을 건 분식집을 하면 어떨까? 근데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좀 너무 아니. 재미가 있어요. 네네. 근데 결혼해서 진짜로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맨날 이렇게 미국 사람인데 왜 한국에 왔냐 이건 맨날 저는 결혼하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 커면 이제 근데 아내를 결혼해서 그때는 인천공항도 아니고 김포공항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김포공항에 올 때 또 이게 쇼를 했어요. 왜 쇼를 했냐? 그때는 줄 서서 한참 걸려요. 지금은 너무 우리나라가 좋아진 거잖아요. 5분도 안 걸리고 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그때는요 사실은 해외 나갔다 들어오면 다 외국 사람 비자도 조사하고요. 그렇죠, 뭐 도장 다 점검하고 그랬는데 네. 딱 한참 줄 서서 한 1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둘이 이제 그때는 또 이 남자들만 있었어요. 그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여자가 없고 남자만 있는데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되게 퉁명스럽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째려보는 사람이 저희 딱 나타나니까 좀 이상하게 눈꼬리를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굉장히 민감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데리고 처음 이제 한국에 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고 이제 살려고 들어오는 건데 딱 들어왔는데 여권 2개를 올려놨어요. 이분이 여권 보고 우리 딱 쳐다보더니 아내한테만 말해요. 난 눈도 안 줘. 미국 사람인지. 난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 하기 싫으니까 영어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같아 내 느낌이. 그냥 모르겠죠. 영어도 할 수 있는지. 하여간 근데 딱 보더니 여권 2개가 이제 있으니까 한국 여권 하나, 미국 여권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국제 결혼하셨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정말 한국말이 서툴러서 영어로 나한테 What did he say?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그 옆에서 통역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빨리 대답을 해야 이거 빨리 나가지. 그래서 네, 우리 국제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신랑도 한국말 잘하네.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여권을 열은 거예요. 네. 근데 바뀌어 있어. 근데 한국 여권에 미국 사진이 붙어 있고 미국 여권에 한국 사진 붙어 있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뭐야? 사진 바꿔치기 하냐고. 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당신이 한국 사람이고 이 사람이 왜 미국 사람이냐고. 거기서 15분 실강이 이랬죠. 글쎄요. 이 여자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 이민 갔고 일찍 가서 이제 지금 한국말 잘 못하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미국에서 결혼했는데 미국 여자랑 결혼한 거죠.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네가 어떻게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아무래도 이 사람이 안 믿는 것 같아서 보니까 김 무슨 종이에요. 이름이 이름 써 있잖아요. 네. 김 무슨 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나를 한국 사람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경주 김 씨예요? 그분이 예, 나 경주 김 씨인데. 그랬더니 저도 경주 김 씨예요. 그랬지. 그러면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님 환자 돌림이시고 저는 우리 때는 기자 돌림이고 제가 아들 낳으면 종자 돌림인데 제 조카뻘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제가 삼촌파고 경순한 38대 손인데 제가 아저씨 뻘인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유 아저씨. 그래서 도장 찍어줘서 그때 통과해서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일찍부터 내가 경주 김 씨라는 걸 얘기해야 되겠다. 근데 그리고 이제 아내랑 같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제 사는데 뭐 에피소드 많은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어렸을 때부터 저는 미국 엄마, 한국 아버지 속에서 이 두 문화를 경험했고
근데 아내랑 같이 하는데 이게 또 이상하게 또 우리도 두 문화야. 근데 자라나서 엄마가 미국 사람,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 게 저에게는 짐 같았는데 아내를 만나면서 아내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예. 미국 네. 안에서 자라난 거에 아내의 정체성, 저의 정체성이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을까? 아. 하여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 안 멀었습니다. 저희가 빨리 집에 가고 그래도 싶은데. 방송 분량이라는 게 있는데 계속 짜내야죠.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만 좀 했으면 했는데 아직 좀 남아 있어서요. 예, 저희도 네, 사실은 네, 뭐 조금 남아 있네요. 네. 아니 근데 잠깐 그러면 멈추는 건 없나요, 진짜? 아내분이랑 네. 그렇게 찰떡으로 진짜 운명같이 만나셨으면 네. 뭐 한 번도 안 싸우고 행복하게 잘 사셨겠어요. 아 이분은 진짜 예리하다. 네? 아, 맨날 어디 뭐 전곡을 아니 기가 막히죠. 너무 잘 알아서 좀 무서워. 이분은 심리학을 하셨으니 왜 개그를 했는지 모르겠네. 아, 예, 제가 그러니까 또 그래 개그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 아니 그럼 두 분 계속 행복하셨어요? 아니, 뭐, 결혼하셨나요 혹시? 아, 여기는 이제 아직 결혼 못 하셨죠? 남자는요. 네. 하여간 내가 남자를 대변해서 말씀할 수는 없지만 네. 하여간 제가 딸 셋이 있거든요. 예, 예.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남자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왜요? 목사님 배. 그렇죠. 속을 다 들여다보니. 아 근데 왜요? 왜 무슨 뜻으로? 그러니까 사모님 물론 고생시키셔서? 예, 제가 네. 아내를 만나서 이제 잘 살았고 목사니까 뭐 괜찮게 살았을 것 같은데 이거 모르겠어요. 어디 그냥 저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인데 특별히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우리의 죄성을 제일 드러내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 죄성이 부부 관계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그게 끄집어지는 걸 봤을 때 제 안에 깊숙하게 또 아리를 들고 있었던 죄성은 뭘까? 그러니까 아내를 만나지 않았으면 부모한테는 제가 항상 범생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에게는 나쁜 모습이 없는데 아내를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제 안에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목회를 하니까 그걸 얼마나 영적으로 포장을 잘해서 그 멋있게 교회 오빠? 네네. 교회 오빠들 중에 믿을 사람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 오빠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네. 그 나의 그 히든 죄들이 예.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하는 대상으로 부부 관계로 맺어주신 데 있어서는 저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오픈할 수밖에 없는 진짜 열릴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거는 뭐 다 결혼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네. 저는 우리 부모님이 모르는 나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우리 아내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예. 우리 부모님도 모르는 나쁜 나의 죄성, 네, 죄성. 나의 그 자기 중심성, 뭐 이게 신학적으로 잘 표현하는 거예요. 네, 아주 네. 노골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네, 방송에서 다 커트될 것 같아서. 네, 네. 근데 진짜로 나만 알고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나의 그 버릴 수 없는 습관. 네, 네. 그거를 저는 이제 아내를 만나면서 근데 아내가 또 이거 우리는 이제 문화적인 거가 있어서 이거 네네. 이해하실 것 같아서 아내하고 저의 갈등은 진짜 부부 갈등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내에게는 정직이 제일 중요한 가치야. 어떻게 배웠을까요? 미국서 학교 다니면 조지 워싱턴은 사과나무를 뭐 이야기하면서 정직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뭘 배울까요? 우리 문화에서는 충성, 네네. 이순신 장군, 네네. 나라를 위해서 저는 수원에서 자라났어요. 네, 네. 사대부 일체, 뭐 하여간 임금과 부모님과 네. 이거를 위해서 예, 예. 내가 모든 걸,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걸 정직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맞아요. 충성을 다해야지. 그러니까 맞아요. 이 집단을 위한 한국 문화적인 에서 자라난 제가 저는 로열한 게 더 중요한데 아내는 개인적으로 정직한 게 더 중요한데 이게 부부 관계 안에서 이게 충돌을 부딪히죠. 일으키면 네네. 둘이는 끊임없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갈등? 끊임없는 그 깊숙한 그 아픔들을 우리 아내는 저 때문에 한국에 와서
애 넷을 낳고 네. 남편 하나 믿고 왔는데 진짜로 네, 네.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이 네, 네. 남편 하나 믿고 왔는데 그 남편이 네. 신의를 지키는 남편이 아니죠. 모르겠어요. 아유, 결혼한 남자들 결혼 안 하셔서 제가 네. 혹시 앞길을 막을까봐 결혼한 남자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래도 다 알아서 갈 우리 거예요. 다 죄인 아니에요? 저는 다 알아서. 전 죄인 아니에요. 이런 얘기 많이 죄인 들어도 다 아니에요? 가요. 알아서. 죄인 아니 나만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니 뭐 혼자 얘기해. 저희 뭐 저 죄인 안 쳐가지고. 저희는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 그냥, 통한다. 그래서 하여간 아내와 함께 네네. 많이 부딪히셨군요. 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고요. 네네. 그럼 아내분이 그냥 짐 싸갖고 막 가려고 막 그랬겠어요. 근데 우리 둘이 결혼할 때 그거는 감사했어요. 아내도 굉장히 믿음도 있을 뿐더러 이제 한 학기를 이제 모디 신학교라는 데를 다녔어요. 저 졸업하기 전에. 네.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말씀으로 많이 이제 결혼을 준비할 때 정말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하여간 이혼은 우리가 안 한다고 서로 진짜 우리 결혼 사전에는 이혼이라는 없다. 단어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10년을 지나면서 이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삶을 맡기고 자기의 이 모든 것을 신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남편에게 깊은 상처를 여러 번 받은 아내로서는 이거를 이혼할 수는 없겠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둘이 진짜 열흘 동안 Brief Intensive Counseling이라고 하는 네. 그 장소를 찾아서, 또 아내는 한국말로 상담을 받기가 힘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상담을 해주는데 가서 열흘 동안 상담을 받게 됐고요. 그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러니까 목사는 불구하고 진짜 저는 그러니까 사회에도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남편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진짜 철저한 회개와 우리 부부 관계의 이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목회는 못할 것 같고 뭐 하여간 그렇게 이제 교회 돌아왔는데 상담받고 이제 돌아왔는데 교회에서는 안식년을 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서 근데 아내와 함께 정말 우리의 관계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저는 강박이 뭐였냐면 네. 아버지의 또 후광, 또 네, 아버지의 네. 어떤 기대, 아버지의 네, 네. 인정, 이거를 위해서 저는 사실은 몸부림을 쳤지만 가정도 희생하고 저 중심적으로 살았고, 아내는 또 아내 나름대로의 그 아픔들을 다 알게 됐어요. 아니야 뭐 너무 길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 둘은 하여간 저는 이런 걸 배웠다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하나님은 영어로는 해피잖아요. 네. 나는 해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우리 둘에게 결혼을 주신 이유가 해피 이전에 하나님은 홀리를 만들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까 마취 안 하고 수술하는 것처럼 제 안에 있는 죄성들을 제대로 조명하고 그것을 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의 기회로 하나님 우리 부부를 하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그 이후로 우리 아내하고 저는 이 교회 목회 안에서도 그렇고 학교 안에서도 저희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이게 뭐 가리키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기독교 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진짜 기독교 세계관을 가리킬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달라고 우리 내외가 하면 우리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강의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회복되는 그렇죠. 부부, 그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저는 그러니까 교육, 자녀 양육 이거를 오히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부의 관계가 성경적이지 않고 부부의 관계 안에서 하여간 진솔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그 부부 관계는 제 경험에도 그런데 자녀들의 삶에서 부모가 자녀 양육을 잘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저는 이 부부 관계의 성경적인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그 부부 관계가 저는 회복이 제일 필요한 것이라고 배우게 됐습니다. 하여간 뭐 지금도 그거는 아직 ING라 제가 뭐 뭔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아니 근데 그 목사님이 직접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많은 부부들이 목사님 교회에서 많이 치유를 받고 회복을 얻더라고요. 저랑 친한 후배 중에 최필립 부부가 있어요. 네네네. 그 교회 출석하시죠? 네네 맞습니다. 저희 예.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 부부도 잘 알거든요. 네, 만남서부터 네, 네. 잘 맞습니다. 아는데 맞습니다. 결혼 초에 이제 아기 낳고
그 무렵에 네. 조금 위기가 있었지만 네, 또 네, 갈등도 네. 좀 있었지만 엄청 교회에서 회복을 얻고 교회 네, 자랑을 저에게 네, 엄청 네, 하더라고요. 뭐 저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이제- 자랑도 네. 많이 하고 네, 네.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많은 회복을 얻어서 지금 뭐 너무 완벽하게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 직접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정말 와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서 네. 저희 속된 세상 표현으로는 네. 뭐 후다라고 표현해요. 내 안에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죄성 있잖아요. 네. 네. 이거를 네. 유일하게 다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은 내 아내밖에 없잖아요. 네. 내 배우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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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허락하면. 예. 예,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결국 주시면. 예. 부모님도 몰랐던 네. 나의 네. 못된 습성을 네. 내 배우자만 알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서 서로 드러내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큰 문제가 네.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죄성을 다 보여줘도, 그러니까 그게 또 돌아오네요. 나의 그 모습을, 네네. 내 가장 어글리한 모습을 예, 보아도 예, 예, 나를 안 버릴까? 예, 예. 안 버릴 수는 한 사람? 네네. 저는 그런 배우자를 하나님 주셨고, 네네. 그런 아내와 그런 남편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예수님이 그 에베소서의 비전을 보여주신 게, 이게 아내한테 되게 힘든 걸, 여기 하면 아내는 순종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복종하라는 네, 단어를 네, 네. 쓰는데, 예수님께 교회가 한 것처럼 하라. 네. 아내는 교회면 되고, 남편한테는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어려울까? 저는 남편이 훨씬 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네. 교회는 잘못해도 괜찮고요. 네, 근데 네. 정말로 그 모델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신, 그래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만드는 아내의 모습을 이 부부의 모습 속의 죄성을 회복하는 일에 남편한테 그 역할을 주셨다? 저 지금 이거는 뭐 제가 생각 처음 해보고 막 여기서 오늘 처음 얘기 나눈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우리가 부부 삶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님의 모습을 반사하는 그 모습을 교회에서 보여준다는 그 자체가 저는 세상이 생각하는 결혼의 이미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저는 너무너무 저는 뭐 하여간 네.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만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다? 네네.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게 저는 하여간 갑자기 목사님 얘기하다가 막 네. 하는 리액션이 약간 굉장히 미국 사람 같습니다. 지금요? 이렇게 막 몰라 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하는 습성이에요. 네, 하다가 뭐 왜 얘기하다가 그런데 그렇다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한국 사람들 잘 안 하는 리액션인데 목사님이 그게 미국 사람 그 어머님의 그 리액션이 싹 남아 있네. 얘기하다가 이거를 좋게 들어야 되죠? 뭐 놀리는 거 아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쪽 남아 계시네. 이렇게 딱 바보 올라오려고 그랬어. 네, 네. 산처가 정체성 올라오려고 잃으셨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쓰시는데 미국 사투리 쓰시듯이 그냥 이렇게 배어 있네요, 약간. 네. 그리고 목사님 보니까 이제 아까 네. 그 자녀들 이렇게 네. 나처럼 네. 미국 사회에 살고 네. 있는 네. 영어권의 자녀들을 위한 또 네, 사역을 네. 하셨고 또 이제 MK 사역을 하셨었나 봐요. 이제 교포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내가 미국서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 집회 정말 네, 많이 다니셨고. 많이 그러니까 그게 이게 나를 만드신 목적이구나. 네네. 이걸 막 발견해서 이제 85년부터 90년까지는 네. 정말 시카고, 뉴욕, LA 뭐 다니면서 그 당시 이제 왜 그러냐면 잘해서가 아니라 한국말 영어 할 수 있는 네네. 젊은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네네. 목사님들은 다 한국서 네네. 가신 목사님들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이 다녔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근데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 한 그거 순종하느라고 또 그 아버님 걱정하신 게 우리 아내가 교포니까 제일 걱정하셨던 거는 여자 따라 미국서 살까 봐. 당신은 미국 여자를 한국 데려왔는데 또 한국 여자가 미국에 살자고 할까 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네. 진짜로 아버지 걱정 많이 하셨는데 옛날 아버지. 네, 진짜. 근데 우리 아버지는 좋아요. 제가 되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게 약간 미국식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세요. 네, 좋은 분이시고 정말 사랑하는데 네. 그 아내가 이제 한국에 오면서 네네. 저는 이제 왜 가지? 한국 가면 네. 저의 그 하나님의 소명은 네네. 저와 같은 아이들은 교포 아이들이었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네. 아까 한국에 왔는데 저희 학교 오픈하고 예. 1, 2년 뒤에 백인숙 지금은 이제 MK 네스트를 세우신 분인데 백인숙 그때 이제 우리는 백인숙 대표라고 했는데 이분이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 이 사역 중에 예. 우리 이제 MK라는 단어 이제 뭐 다 들으셔서 아시지만 Missionary Kids라는 단어이잖아요.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이슈를 한국 교회는 거의 뭐 생각 안 하고 지금도 MK를 위해서 독특하게 한국 교회가 뭔가 헌신한다는 없어요. 제가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네. 선교사는 많이 보내. 네, 네. 우리가 제 통계가 잠깐만요. 89년부터 선교사를 해외 보낸 우리 한국 교회가 해외를 생각해보면 88년도에 올림픽이 올림픽, 있었고 예.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 돈이 달러를 자유롭게 외국환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아. 90년대 이후부터 우리가 돈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우리 네, 경제 네. 수준도 그렇고. 그래서 네. 89년부터 선교사 통계가 있고 89년부터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오픈하는 게 95년이고 95년, 94년도에 오픈했고 95년도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제대로 3월부터 수업을 했지만 그러니까 80년대에 선교사들이 나갔는데 벌써 90년대 제가 90년, 99년, 98년도의 통계는 7,000명에서 10,000명의 선교사 나간 거예요. 그러면 영국이 10,000명 조금 넘게 선교사를 보냈고 미국이 한 20,000명을 보냈고 한국이 거의 영국 수준이 된 게 불과 10년 안에 된 거죠. 인구 대비하면 엄청 몇 그리고 배가 교회 사이즈나 이걸 봤을 때는 엄청난 한국이 거죠. 선교를 엄청나게 네, 많이 네, 내보낸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건물이 크면 나무가 크면 그림자도 길어요. 네, 네. 이 한국 교회의 엄청난 선교의 미니스트리 속에 응지가 있었는데 그 응지가 뭐였냐면 선교사들이 많이 나갔어요. 네. 가족들이 다 30대, 40대 아이들 데리고 오지로 다 나갔어요. 예. 선교사님들의 제일 한국에 갔다가 포기하고 돌아오는 넘버원 이유 통계를 냈더니 자녀 교육이었어요. 예. 한국 사람들 원래 자녀 교육이 중요한데 그렇죠. 선교지에 갔는데 자녀를 보낼 학교가 없네. 현지 학교는 너무 열악하네. 오지에 가면 아이들 교육이 문제인데 얘네들 곧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다가 포기하고 오는 이유는 애들 공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MK의 학교들이 여기저기 있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닐라의 페이트 아카데미라든지 러시아 모스크바의 힝슨 아카데미라든지 RVA라고 그래서 리스트 밸리 아카데미라고 아주 켄야 아주 오지의 그 밀림 있는데도 선교사 백인들이 생긴 학교들이 있는데 제가 99년도에 백인숙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처음으로 선교지에 가서 MK 상황을 보러 갔는데 네. 그땐 중앙아시아를 돌았어요. 네. 카자흐, 우즈벡, 키르기스탄 네. 이 세 나라에 갔는데 백인들이 세워놓은 MK 스쿨에 우리 한국 애들이 있는 거예요. 2000년도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학교 세운 지 5년, 6년 만에, 그리고 미국서 이제 청소년 집회가 이제 점점 이제는 제가 이제 그걸 내려놓고 학교와 여기서 한국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MK 스쿨을 딱 갔는데 3개국을 돌고 그때 틴샨 학교라는 데예요. 카자흐 알마티에 틴산 학교 갔는데 애들이 전교생이 200명인데 한국 애들이 40-50명이 있는 거예요. 25%, 30%가 예. 한국 애들이에요. 내가 걔네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런 느낌이 있어요. 데자부 뭐 이런. 갑자기 섬찟한데 내가 MK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예. 이게 2000년도 내가 61년생이니까 40이 다 됐는데 걔네들을 보는 순간 내가 어려서 인기국민학교 다니고 엄마가 샌드위치 싸주고 이런 게 또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네들은 백인 학교에 예.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데 예. 엄마 아빠는 집에서 한국말하고 그렇죠. 학교 가면 영어를 하고 네네. 동네 나가면 러시안을 하고 그냥 3개국, 4개국어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얘네들이 몸부림치는 거를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나를 보는 느낌이 있어서 아 얘네들도 재미난 얘기는 많이 일어나겠는데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냥 방에 들어와서 막 말씀을 묵상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3절의 말씀 모세 이야기를 보여줬어요.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3년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보았는데 아름다운지라. 네. 그리고 왕의 그걸 숨기지 않았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숨겼으며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모세의 이야기가 얘네들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선교사 자녀의 애환을 모세의 이야기에 빗대서 그래서 내 얘기 또 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했는데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아임 보는 게 뭘까? 아기가 태어나면 다 이쁜데 부모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보는 건 뭘까? 그랬더니 영어 성경에는
그게 이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그 원어가 아스티오스라는 단어인데 아니야 그 뭐 내가 여기서 그 원어 얘기 다 할 필요 없는데 그게 뭐냐 특별하다 이런 아주 특별하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모세를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게 뭐냐 믿음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이 아이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였죠. 네. 히브리 그 애굽 문화 애굽 규례는 얘가 태어나면 안 되는 남자로 그렇죠, 태어나면 그렇죠. 죽여야 되는 죽여야 아이였어요. 되니까, 예. 근데 세상에서는 이 아이가 불편하거나 불필요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로 보았을 텐데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숨겼어요.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그 아이를 품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아이. 그래서 아이가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MK 아이들을 보는 순간 제 안에 이게 우리 학교를 세우시고 저를 준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그 99년부터 2000년도 정도 이제 99년에 그 여행에 갔다 왔고 2000년도부터 MK를 품는 학교가 되었죠. 중앙기도학교가 원천교회하고 그래서 학급에 한 명씩은 예. MK들이 책상 걸상 하나 그냥 비워뒀어요. MK가 오면 언제든지 우리 학교 들어올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나중에 중학교, 지금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그 학교마다 MK들이 와서 무상으로 1년 동안은 예. 안식년인 동안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예. 해준 것이 미국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은 배울 수 있거나 현지 학교에서 현지 언어는 배울 수 있지만 한국말로 MK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학교는 저희 학교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몇 년이 됐네요. 이제 25년째 MK 사역을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본인들이 또 MK 출신이고. 가서 갔어요. 해외로 나가서 MK 사역을 하시고 3년 4년 하고 돌아오셔서 우리는 교사를 11조 하는 학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전체의 한 10분의 1은 항상 MK 사역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목사님 뭐 이제 앞으로 지금 뭐 하실 앞으로 네. 비전 세우신 거 많이 있으시죠? 네? 이제 마지막 비전 세우신 거. 비전이요? 예, 앞으로 목사님 교회 비전. 저는요. 네. 진짜 비전이 있다면 네.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네. 우리나라에서 성경적으로 네. 저희 내외처럼 네. 아픔을 불구하고 결혼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 비전 뭐냐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예. 믿음 안에서 네, 네. 그 믿음을 위해서 예. 그래서 지금 청년 사역으로 저희 내외가 이제 헌신하게 됐는데 네. 넥스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넥스트. 그러니까 넥스트. 우리 네. 원천 교회는 이제 잘 목사님들이 잘 하고 계셔서 네. 저희 내외는 이제 다음 세대에 의한 다음 버전의 다음 하여간 넥스트라는 작은 청년 공동체인데 이 벌써 이제 한 50명밖에 안 되는데 네. 한 6커플, 7커플이 벌써 1, 2년 사이에 결혼을 했고 근데 제 꿈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정말 성경적인 그러니까 해피가 아니라 홀리를 위해서 결혼하는 청년들이 더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청년들이 믿음의 자녀를 많이 양육할 수 있도록 네, 네, 저희가 네. 넷을 낳았잖아요. 네. 왜 넷을 낳았을까요? 딸 셋에 아들 하나거든요. 네, 네. 아들 낳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딸딸딸해요. 아들부터 낳고 딸 네, 셋을 네, 낳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들 낳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유일하게 한 게 사실은 우리 아버지 교회가 많이 컸는데 네. 제가 개척을 했는데 매일 저녁에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사니까 예.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맨날 물어봐요. 오늘은 교인 몇 명 나왔냐. 그래서 너무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진짜 스트레스다. 네, 맨날 그래서 우리 아내랑 손 붙잡고 우리 둘이 교회 부흥을 해서 기도했는데 그때는 아들 하나 딸 하나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교회 부흥을 해서 기도하니까 셋째가 되고 넷째가 되고 막 그래서 교회가 내가 직접 늘려야겠다. 네, 그렇게 부흥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거는 농담 같지만 네. 저는 자녀가 그러니까 부부가 영적인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수술 도구라면 저는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깊이 통찰할 수 있는 네. 하나님의 통로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네. 그 아이가 뭐 똑똑하고 훌륭한 아이만 원하는 부모들이겠지만 아이가 장애를 가졌을지라도 네. 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 안에서 제대로 다 경험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비전이에요. 저는 정말 쉬운 비전, 아니 뭐랄까 단순한 비전입니다. 결혼하고 애 낳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또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럼요. 공동체를 되기 위해서 남은 여생 마치겠습니다. 아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예. 뭐냐면 이 교회가 예,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가난의 시간을 겪고 온 후에 네,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온 네. 생활을 하다가 이제를 먹고 살게 되면서 사실 이제
돌아보게 된 거잖아요. 네. 무엇이 부족했나. 우리가 앞만 보고 뛰다 보니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그저 공부만 하라고 했구나. 어떻게 가정을 세우는 방법이라든가 네.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되는지 좋은 엄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네. 뛰기만 했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사실 교회의 역할이 네.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큰 교회, 건물만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하는 역할이 사실 이제 지자체와 함께 해야 될 일들도 너무 많고 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 네. 왜냐면 전 이미 성인이 된 다음에 아무리 뭐 네. 부부 네. 학교 뭐 아버지 네. 학교를 해도 네, 맞습니다. 내 근본이 바뀌질 않는데 네,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맞습니다.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음 세대들 잘하는 세대들 때부터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지금 말씀하신 홀리한 가정과 그것이 저는 홀리가 해피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만드는지를 교회가 그것을 해줘야지 학교는 국영수 위주로 좋은 데 보내는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가 없잖아요. 또 부모들도 맞습니다.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자매 오늘 어떻게 네. 되셨어요?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네. 천지 창조하시고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통찰력이 있네. 그냥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 택하신 백성으로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네. 너무 와닿았어요. 요즘에는 정말 비교도 많이 하고 남들보다 못할까 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거의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그것 때문인데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보자면 진짜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귀하다. 그러니까 뭐 환경이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냥 말씀 자체로 보고 나를 더 아껴주고 사랑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채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스스로에게는. 감사합니다. 훌륭한 처녀예요. 네, 진짜 좋은- 말씀의 통찰력. 좋은 그걸 형제 창세기 1장에서 빼내신다는 게 에이, 전 대단합니다. 좋은 정말. 형제 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가 왔다 갔으니까 네네. 저는 이 결혼이 네네. 되고 자녀가 생기시거를 네네. 하여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축복해 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 성수 위해서 형제.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재님은요? 네,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각자 진짜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다르게 만들어줬는데 우리 교육 구조가 아이들을 전부 다 약간 규격화시키고 다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만드는 네. 경향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 또 보면서 느낀 건데 참 그 자리에 놓으려고 이렇게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이제 또 전 제자리에 있거든요. 제자리를 잘 또 찾아가야겠다. 네. 예, 그래서 맞다. 역시 다름이 이유야. 자녀 있으세요? 그럼요. 그럼 딸 둘 다 잘 딸 살고 둘, 있습니다. 네. 네. 화이팅. 예. 목사님 오늘 정체성 혼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아마 지금 네. 목사님 시절에는 이제 워낙 드문 경우였으니까 더 심하셨겠지만 지금은 이제 굉장히 흔해지잖아요. 네. 이렇게 그렇죠. 뭐 국제가 네.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 다 이제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네, 네. 제가 이제 음악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아나운서가 아니고요. 원래 직업은 작곡가고 작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하신 작곡가. 분이세요. 네, 목사님이 아까부터 저를 아나운서로 나 하셨어요.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만 예, 많이 제가 이제 예. 작사를 작곡, 하면서 예. 제가 음악도 하시고 네네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다음 세대들의 감성이 변화가 된 것을 많이 느껴요. 네네. 이제 무엇이 변했냐면 네.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좀 슬프고 안타까워하고 네. 그랬지만 네, 네. 다음 세대들은 네. 슬픔이란 감성이 없어져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발라드 같은 음악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슬프질 않아요. 아하, 그게 근데 없죠. 지금 뭐가 애환이 있는- 없는 거는 아니 말씀이에요. 애환 그렇죠? 내가 네. 지금 정체성처럼 네. 내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없을까에 대한 분노만 분노. 생긴 거예요. 아. 슬픔이 없고 분노로 화만. 변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나의 나의 생활을 네. 비관할 때 요즘은 발라드 음악을 듣지 않고 힙합을 들어요. 막 욕설이 들어있고 그쵸. 세상을 향해서 막 분노를 토하는 음악으로 대신하는 거죠. 저희 세대는 그럴 때 슬픈 노래를 들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감성의 변화거든요. 다음 세대들은 이제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삶은 왜 이럴까로 분노로 그러니까 슬픔이 아닌 분노로 변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방법도 사실은 조금씩 변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 분노하는 감정들을 네. 옛날에 슬픈 방식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분노하는 것을 그걸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네. 위로와 네. 그 분노를 잠재우는 방법으로 네. 다스려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또 방법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교육하신 네. 지금 많은 또 네. MK들을 위한 네. 저도 네. 그렇게 목사님의 자녀로 자랐지만 네. 그런 가졌던 많은 상처들 저도 위로받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위로해 주시고 네. 올바른 교육을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다음 세대와 MK들의 위로하는 사역을 위해서 또 그 학교를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힘써 주십시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박수 치는 거. 네.